지 한 수를 읊어보고 또 가야죠. 오늘 연기차를 합니다. 110페이지요. 연민차. 연민은 미움으로 맺힌 원결을 분하여 불구대천의 원수라도 자공명 올린 마음 일으켜야 하리. 탐욕으로 얼룩진 마음 맑고 투명한 자빛깔 공명으로 혹은 거울 마음 나타나고 성냄을 들끓는 마음 미묘한 자향기 공명으로 봄기운 자비심으로 바뀌리니 깜깜한 어리석은 마음이요 한마음 무미 공양으로 항상 그대로 텅빈 지혜로 빛나리. 자공양으로 맺힌 가거 풀어 꿈자리 편안하고 몸 개척하니 온 세계 연민심으로 가득하리라.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연민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연민은 이제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 없애주는 게 연민인데 지금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게 연민입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에서 환경 파괴도 연민심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동물들이 많이 죽고 이러는 것도 연민심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보면은 못 먹어서 굶지는 아이들, 아사하는 아이들이 많은 그것도 연민심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연민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뭐가 해결되는가 하면은 우선 그 육식 문화가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지구 온난화가 없어질 것이고, 지구 온난화가 없으면 환경 파괴가 없어질 것이고, 환경 파괴가 없어지면은 이제 굶주리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고, 전쟁도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연민심에 의해서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매개로 해가지고 이 차 빛깔을 이용해서 마음이 맑고 투명한 마음을 드러내는 방법 쓰죠. 그리고 이제 그 차 향기 공양을 올리면서 마음이 자비심으로, 또 차 맛을 통해서 이 무미 일미로 들어감으로 해서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 이런 방법을 이제 쓰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차 공양을 올리는 거죠. 색향미 차를 올려서 너 나의 관계를 이제 맺힌 걸 풀어내는 방법이 차 공양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연민차라는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맺힌 과거 푼다고 하는 거는 이 트라우마 같은 그런 거죠. 이거 없애는 거고, 꿈자리 편안하고 몸 쾌적하다고 하는 것은 번뇌가 있으면은 꿈자리가 편안하지도 않고 몸이 무거워요. 번뇌가 없다는 얘기고, 원색의 연민심을 가득하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민심이 가득 차면 이것이 자기 내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밖으로 터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했어요. 자, 이제 공부를 해 봅시다. 선생님, 분별이 먼저요, 집착이 먼저요? 예? 분별이 먼저요, 집착이 먼저요? 야. 그거는 말이죠. 서로 상호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분리시켜서 보지 말고, 내가 분별을 한다 하는 것은 이제 대상이 집착한다는 말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집착한다고 하면은 분별한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분별하는 건 이성적이지만은 집착은 어떤 감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거는 공조하는 편이죠. 얘기하자면. 분별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분리시키는 거죠. 이것저것 분리시켜서 보는 건데, 그는 분리시키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집착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분리시켜야만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을 해야지만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것도 맞는 얘기. 근데 분별하면 이제 취사 선택이 일어나니 그것도 이제 집착이 일어난다고 봐야지. 또 내가 집착하기 때문에 또 분별을 또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순서가 없다고 봐야죠. 서로 공조하는 심이니까.
거기는 어디고 12연기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치유 생노사 이래 되거든요. 치가 이제 집착이고 유가 이제 생존인데 그게 또 까르마 업이란 말이에요. 업이 보면 분별성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집착에 의해서 분별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일단 한 바퀴 돌면은 업이 또 나오거든요. 업에서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집착이 나오니까 분별에 의해서 집착이 일어난다 이래 보는 거죠. 이 순환적 구조예요. 그리고 12연기에서 보면. 자, 오늘 어디 할 차례죠? 134페이지. 너무 뒤에 갔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시를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마음에는 보는 특징이 있다고 했죠. 비읍할 차례예요. 자, 주객을 떠납니다. 이제. 생각은 유와 물을 생각하고 만들지만 공을 보지 못하며 단지 추리할 뿐입니다. 그러나 관은 창조된 적도 없고 만들어질 수도 없으며 어떠한 모습도 가지고 있지 않는 공함을 봅니다. 이 공은 창조된 적도 없고 만들어진 적도 없어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관이라고 합니다. 볼관자. 궁극에는 강궁구리가 되는 경지에 이르러 주객의 이분법에서 벗어납니다. 본과로 관하고 둘이 아니다. 이 경지는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공을 보는 게 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는 거잖아요. 이 보는 게 왜 중요하냐는 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분석한다든지 분별한다 하는 머리에서 일어나는 얘기하지만 의식이 이제 머리에 있으면 분별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는 것에는 분석이 없어요. 보는 거는 분별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에는 분별이나 분석이 없다. 보는 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보는 것도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보는 힘을 길러야 돼요. 마음 자체가 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보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근데 보는 힘을 이제 기르려면은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관의 내용이 정념입니다. 정념. 이 이제 알아차림이잖아요. 대상을 알아차린다 하는 거는 그 대상을 즉각 알다는 거죠. 즉각 안다. 대상이 있다면은 대상을 즉각 아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그는 즉각 안다는 얘기죠. 말은. 그럼 즉각 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그때 얘기했죠. 느끼려고 하지 않는다. 또 생각, 감정을 덧붙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른 것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즉각 바로 아는 거죠. 느끼려고 하면은 즉각 바로 아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의도하에서 보려는 거죠. 내 생각, 감정을 덧붙여 버리면 즉각 아는 게 아니에요. 덧붙인다 하는 어떤 매개죠. 이게 감정은 생각을 매개로 해서 대상을 본다니까 즉각 아는 게 아니에요. 의미 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 즉각 아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결부시키는 것도 즉각 아는 게 아니에요. 즉각 바로 아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는 정념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어떤 힘이 이제 발휘돼, 보는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현상이 생기면 의미부여하잖아요. 빛이 나면 뭐 어떻고, 어떤 무슨 영상이 생기면 뭐 어떻고, 이런 의미부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즉각 아는 거에 대해서 상응할 수 있는, 서로 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게 뭔가 무상입니다. 이 무상을 이 대상이 무상함을 보게 되면은 대상을 느끼려고 할 수 없어요. 순간순간 변하니까. 순간순간 변하는 건 내 생각, 감정을 덧붙일 수가 없어. 의미 부여할 수도 없어. 변하니까. 물론 다른 걸 결부시키려면 벌써 대상이 변하고 없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대상이라 하는 게 몸과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무상으로 보면, 이 무상을 보려면 즉각 알아야 돼요. 내가 느끼려고 하면 무상을 못 보는 거죠. 반대로 내가 생각을, 감정을 덧붙이면 무상을 보지를 못해요. 의미 부여하면 대상을 보지를 못해요. 무상을 못 본다. 다른 걸 결부시키면 무상을 보지를 못한다. 변한다 하는 거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즉각 아는 알아차림을 계속하게 되면 바로 보는 힘이 이제 강화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무상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무상을 잘 보면은, 자,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만 있어요. 현재는 딱 두 가지예요. 일어난가, 사라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상은 일어나고 사라지면 반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하면은 일어나는 거는 잘 알아요. 뭐가 생기는 걸 잘 알아요. 사라지는 걸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이 습성이에요. 생기는 걸 좋아하고, 이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거 싫어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거 똑같아요. 내가 많이 소유하는 거는 좋아하고, 소유하지 않는 거는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행하면은 생기는 걸 좋아해다. 그 생기는 것만 봐. 무상을 봐야 되는데 생기는 걸 보니까 무상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사라지는 걸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사라지는 걸 봐야 되거든요. 사라지면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걸 보면은 사라지는 걸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걸 딱 보면은 이제 해방감 오기 시작. 아,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진행하면 돌아오지 않는다. 아니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저걸 사람들 못 봐요. 수행을 하더라도. 생기는 것만 자꾸 보지. 생긴과 동시에 사라지는 걸 못 보는 거죠. 생기고 사라지는 걸 동시에 보는 걸 무상을 본다. 근데 거기는 실체가 없어. 아무것도. 그럴 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보는 것도 차원이 있는 거예요. 보는 것도. 자, 첫 번째 차원은 물질적 현상을 본다. 근데 물질 현상만 자꾸 봐. 그러니까 물질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다가 나중에 이제 정신 현상을 보여. 그럼 정신 현상 중에서 이제 그때 비로소 느낌이 대해서 다르고, 기억하는 것, 나타난 영상, 잡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이 물질 현상 보는 거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 느낌, 기억, 영상, 생각 같은 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때 마음으로 보는 걸 관작. 그래서 벌써 그러면 보는 힘이 생긴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저걸 이제 보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일어나고 사라진 무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알게 되는가 하면은 모든 이 마음의 현상이고, 자기 보고 있던 것도 마음이고, 보여지는 것도 마음이고, 그때쯤 됐을 때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모든 이 마음이구나. 보이고 들리는 이 시각도 마음의 현상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본성이 공성을 보기 시작하면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어요. 근데 이제 생기는 건 잘 보지만 사라지는 걸 못 보니까 뭐랬죠? 해방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다 하는 거는 관은 말이죠. 이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모양과 색깔을 보다가 이제는 정신 현상인 느낌, 기억, 명상 이런 거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보고도 그 다음 마음의 본성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본성이 발공을 이해하잖아. 그 다음 그러면서 또 뭐가 생기는가 하면 보는 거하고 보여주는 거 다른 거죠. 공을 보게 되면 이 관을 갖다가 뭐라고 지혜라고 해요. 지혜. 그러나 이 지혜와 공이 이 경계선이 딱 사라질 때 깨달아요. 얘기하죠. 그런 강공불이라는 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보는 성질에 의해서 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는 힘을 길러야 돼요. 이해가 되시오? 자, 그 다음 시어스로 가보죠. 자, 의식이 부분에서 전체를 이행됩니다. 네. 이게 왜 부분에서 전체를 이행되느냐 하는 거죠. 예, 그 대상을 무상고 무아를 보기 시작하면 부분에서 전체로 보는 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자, 무상고 무아했을 때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무상 앞에는 뭔가 하면은 재행이란 말을 붙습니다. 재행 모든 것이죠. 일체가 뭐 일체고라고 했죠. 또 일체계고라고 얘기하죠. 그죠? 무아를 갖다 제법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이게 모든 것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뭐를 얘기하는? 이건 전부 다 공상을 냅니다. 공통되는 모습.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모습이 무상이고 고고 무아라는 뜻이. 그렇다면 내 무상을 본다 이러면 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전 존재 모든 존재의 무상을 보는 거죠. 이 컵이 무상하다면 컵만에 사람도 무상이고 책상도 무상이고 이 건물도 무상이고 서울시가 무상이고 대한민국이 무상이고 지구가 무상이고 우주가 무상이라고 하는 거죠. 무상은 어딘지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어떠세요? 부분에서 전체로 이행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이것이면은 자 어디 되는가 하면은 눈으로 보는 건 앞은 잘 보이고 좌우는 잘하고 뒤에는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중에 공통점이 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도 동서남북 사방팔방 동시에 같이 보는 힘이 생깁니다. 얘기하죠.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엉덩이를 보입니까? 아니요. 등은 보여요. 아니요. 그러면 의식은 엉덩이 쪽이나 등 쪽으로 의식이 갑니까? 예. 가는 사람만 손 들어보면 가는 사람. 간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의식이 확장이 됐던. 아직 안 간다 하면은 부분을 보는 힘이 강하다는 거죠. 동시에 의식이 가면서 보이는 네. 거죠. 앞을 보면서도 뒤쪽으로 같이 마음이 같이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팔방 마음이 같이 움직여요. 네, 그게 전체 의식이라고.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럼 이런 강의 듣고 있는데도 내 몸의 모든 움직임을 체크하는 사람, 내가 보면서도 내 몸의 움직임을 다 체크한다면 안과 밖에 경계선이 없고 한 공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그게 전체 의식이에요. 그런 훈련을 이제 하는 게 이제 자비경선. 걷기 명상. 그것이 했나? 어제 11명 나왔습니다. 이라는 게 많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광고 말씀입니다. 8분 했는데 네. CD 필요하신 분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주문하세요. 좋더라고요. 집에서 들어보시면은 네. 창녕궁 바람 소리도 들어가 있고, 알아. 예. 녹음이 되게 새소리 깨끗하게 들어가 돼 있어요. 있고, 예. 예.
어제다 녹음되어 있으니까 주문하시면 영가로 보고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죠? 그래서 부분과 전체를 같이 보다가 부분만을 인식하는 자아 감정과 생각은 사라집니다. 동시에 전체를 보는 관이 커져갑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심리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간다는 거죠. 심소가 안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의식은 전체를 보는 통각이거든요. 자, 이때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안과 밖이 동시에 전체 의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안과 밖이 없다 하는 공성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즉, 밖으로 존재 전체를 보면서 안으로 그 본질이 공함에 들어감을 봅니다. 특히 무상구 무아를 볼 때는 몸의 현상세계에서 무형의 마음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이 밖으로 전체를 보면서 안으로 그 본질이 공함에 들어간다 이랬는데 사실 공은 안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실 이래 보면서 내 안쪽으로 공한다 하는 안다는 거죠. 근데 이 전체도 이 전체도 존재 전체도 공인 줄 알면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영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게 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뭔가 선정과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체 의식 상태는 선정 상태라고 그 전체 의식에서 공을 보고 있으면 그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궁극에는 법신을 봅니다. 법신은 이제 깨달음의 결과죠. 모든 공덕을 갖추고 있는 법신이에요. 이 법신은 지혜에 의해서 지혜가 개발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법신을 봐요. 색신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부처님 몸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부처님 몸은 두 가지는 하나는 물질로 이루어진 색신이 있고요. 하나는 법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색신은 바로 보리심을 얘기합니다. 보리심을 일으켜야만이 색신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법신을 뭘로 이루는가? 지혜입니다. 지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법신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 보리심은 왜 색신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보리심의 내용이 바로 중생구제입니다. 네, 중생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그러기 이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법신을 얻게 되면 색신을 같이 구족하게 되는 거죠. 보리심 안에는 뭔가 중생구제는 있지만 또 한편은 뭐가 있는가 하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지혜 부분이고, 그건 이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건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중생구는 자비와 관계. 그래서 이게 보리심 안에는 자비와 지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법신은 이제 공성을 봐야 되거든요. 반야는 뭡니까? 지혜를 반야공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 색신만 법신만 갖추면은 부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얘기하자면은 그런 얘기죠. 물을 끼얹어도 젖지 않고 불이 태워도 타지 않는 게 법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법신의 내용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켜야만이 온전히 부처님 몸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왜 끝에 가서 법신을 색신을 얘기하는 법신을 얘기하느냐면 마음의 고는 성질을 이제
계속 추구해 가면은 결국 공성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신을 본다. 이 본다 하는 것이 얼마큼 깊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깨달음은 보는 데서 일어난다. 깨달음. 안 깨달아도 좋습니다. 나오는 게 좋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충분히 물 먹었다고요. 좀 물 먹은 티가 조금 진하게 좀 나더라고요. 그래요. 예. 물 묻은 티지 무슨 어떻게 나는 자기가 공성을 뭐 그 두 가지가 뭐 일상생활에서 그 두 가지가 변하는 게 전번에 그 우리 그 아가 기계 이제 먹었을 때는 그 화가 올라오니 보였는데 그렇죠. 그저께 뭐 내보고 전화로 뭐 욕을 하는데 이상하게 들으면서 웃음 나오고 화가 나요. 그냥 덤덤 들으면서 그래 불쌍한 사람이 뜨더구나 하면서 그냥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이 마음이 안 따라가고 그냥 이렇게 듣고 말이에요. 알았다 끊어뺐어요. 이렇게 끝나고는 내가 그래도 조금 선임 덕분에 조금은 변했구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고요.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하면. 해결해 줬어요, 그래? 해줬지만은 마음이 불쌍하면서 오지처럼 되게 무식하게 이러구나. 세상은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네. 치열하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뺏겠다 싶은 생각나면 막 화가 나고 욕설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내가 재속이 있다면 충분히 그래도 남지. 요즘 그 신문 보니까 나오대 그거 진상이란 말이 있어요. 네, 진짜. 진상. 고기. 그 사람 많아요. 진정한 상로. 예, 그 진상이. 많아요. 예. 그 내가 만약에 출가를 안 했으면 진상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런 그럴 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머 왜 어머 이거 아닌데요. 나는 벌써 10대 때부터 아는 체 가면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면서 아는 체 하고 다녔거든. 내가 도인이라고 책 몇 권 읽고 도인 행세를 했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덜 익은 놈이 만일에 불이익을 당했다면 어떻게 얼마나 튀겠어요. 아이 그거는 어릴 때 20대 말씀이시고 또 이렇게 난 사시면서 10대 때부터 지금 그러니까 아는 체 했다니까 잘난 체 했다니까. 그게 저절로 달라지죠. 이번에 그 포석고 성문 그 비행기 폭행 사건이요. 네. 그게 단지 그 인문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 속에서 23년이나 있었으니까 네. 그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안에 임원은 왕이에요. 왕 그게 이제 서리 백이니까 아나 무인이거든요.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그 문화가 저는 딱 볼 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이제 다 옛날 얘기죠. 네. 자, 관은 마치 등불이 사방팔방 상하를 비추면서 동시에 비추는 등불 자체가 네. 되는데 그 특성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관한다 하는 마음인데요. 마음은 안가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등불이 사방을 비추는 거 이제 비유한 거죠. 근데 등불 자체가 되는데 그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이야말로 진리를 깨치는데 직접적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번뇌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념으로 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정념이 바로 이제 관을 이루게 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근데 관에는 대상을 비추어 보는 뿐만이 아니라 아는 성품도 함께 작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념입니다. 보는 것만 아니고 안다는 거죠. 그래 알아차리면 그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 바른 알을 일으킵니다. 안다는 것은 풀리지 않는 문제는 의심이 가는 문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 정지가 있는데 이 정지는 내가 수행을 바라고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아는 거 맞죠. 화살을 관역을 대고 쏘면은 이게 쏠면서 알아차리는 것은 정념이지만 이것이 관역이 빗나갔는지 바르게 꽂혔는지 내가 좀 자세를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아는 걸 정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잘못 알고 있으면 바르게 아는 것으로 이제 바꾸고 이러는 거죠. 예를 들어가 내가 혼침이 왔다 이러면 바로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혼침이 오면 혼침이 있는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바른 알매예요. 그러면 바르게 알면 내버려 두면 안 되고 혼침을 대처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혼침은 마음이 깔아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대상에 집중을 수행을 할 때 이제 요거 한 2배 되는 크기, 한 요 정도 크기. 예를 들어 요 앞에 눈앞에 붙인 상을 만들어서 내가 주시를 한다. 주시를 하면은 극박이 존다면 존면서 이게 대상이 흐릿하거나 이런 혼침이 오면은 그걸 아는 게 뭐 바른 알미예요. 그러면 이 대상을 조금 높이 줘야 됩니다. 높이 주고 요 붙임 상이 환하게 빛이 나는 곳으로 바꾸야 돼. 그러면 혼침이 없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마음이 들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막 들떨 때 내가 요 이미지를 앞에 붙여진 상을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 있다 이러면 마음이 막 들뜬다면 이것을 무게감을 두고 아래를 조금 낮추라는 거죠. 그럼 마음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그때 이 혼침이나 마음이 들뜸이 올 때 바르게 알아야 그 알물 얘기. 그러면 다시 이제 본궤도로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 의심이 가는 문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정지 문제를 얘기하면은 그렇지만은 내가 수행이 바르고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 엉뚱뚱 하고 있는지 이걸 바르게 아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정지는요, 이 바로 지혜를 얘기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무지와 의심이 바르게 알게 됨으로 해소되듯이 대상을 향하여 일으키는 탐욕, 성리, 어리석음을 무상고 무아의 바른 알무로 정리시키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여기 이제 정지는요, 바른 알물 이야기하는데 정해라는 말을 좋겠어요. 정해. 말을 정자에 지혜자 쓰시. 요래 바꾸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은 정지락하는 말은 정해락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을 부딪혀 체득하여 아는 알물 말합니다. 이때 바른 알면 바른 해다 이죠. 바른 알미는 상상력 대상을 제거하려고 하거나 정신적인 상태를 대상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꿰뚫어 보고 존재의 본질을 알아서 탐진치가 더 이상 마음을 노예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결국 모든 번뇌와 무지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의 힘입니다. 이때는 알은 지혜를 얘기해요. 자, 이상 같이 마음을 보는 성품과 아는 성품을 관이라고 합니다. 이는 거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울은 거울은 대상을 비추기 때문에 자신이 그 가운데 있듯이 그 거울이죠. 거울 자신이 그 가운데 있듯이 관은 의식을 껴있게 하면 관이 바로 의식 자체입니다. 관이 의식 자체예요. 두 번째, 거울에 비치는 형상은 실체가 없고 가고 오미 없고 더럽고 깨끗함이 없듯이 비치는 대상과 관하는 자신이 자아 없고 실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거울은 비추는 거죠. 비추지만은 바로 비춤을 통해서 비춰지는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바르게 안다는 거죠. 셋째, 거울 자체는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듯이 관에 의해 마음은 모든 장애를 벗어나 자유롭습니다. 거울 앞에 온물을 갖다 놓는다니 뭘 이상을 갖다 놔도 그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지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유마경과 원각경에서 정념으로 관하는 것이 몸과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는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거울을 비유한 건 거울은 비추는 성질이기 때문에 보는 성질이 있다. 거울은 보는 성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제 비추아는 성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은 거울의 비유를 많이 하는 거죠. 그 종경록 하는 것도 거울 경자 들어가잖아요. 종경록. 그다음 성가기감 할 때 감자도 거울 감자. 그래 거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마음을 비유한 것이라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를 한번 읊어봤어요. 감각은 의식과 자의식과 일체 종자식인 아리아식과 과거 경험의 영향을 받으니 순수하지 않으며 생각은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자아로 행세한다니 명목적이고 반복적이며 탐진치를 동반해 선악 의도가 있나니라. 또한 대상에 따라 움직이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탐진치를 동반하고 과거 경험이 포함되어 있으니 머릿속에 잠시 머물 뿐인데도 삼남하서 온갖 것 다 건립한다니. 이제 뭐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반대로는요. 정념은 대상의 무상함을 알아차리니 감각과 생각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도리어 고정관념 부수진다. 변하는 대상이 잡을 만한 형상을 마음 끝달려 가지 않으니 자아와 가까이 번뇌를 동반하면서 온갖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일어난 생각마저 소멸시킨다. 이 정념의 힘이에요. 또한 변하는 대상 일자 모양의 색깔을 취할 수 없으니 아리아 마음이 이미지가 지장되지 않아 더 이상 엎짓지 않는다네. 정념은 바른 알물 동반하여 상과 낙과 아에 대한 무지를 깨뜨리며 현재에 깨어 있어 가거나 미래를 달려가지 않게 하며 자기가 하고 있는 순간순간을 알아 반복하는 습관을 중지시키고 모든 존재가 무상고 무아임을 깨뜨려 보아 선정한 지혜를 일으키고 괴로움에서 해탈케 하니 깨뜨려 보는 알미라고 하니 지혜죠. 또한 정념은 지혜로 전환된다니 더 이상 번뇌와 대상을 만나더라도 의식은 흔들림 없어 늘 깨어난다니. 마음 자체가 이제 보는 성품이 있고 아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빨리 이제 알아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자, 이제 정념과 삼법인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명상을 좀 하고 전번에 뭘 했죠? 향수 할 차례요? 했어요. 그럼 불을 했으니까 지수와 풍, 바람을 해보죠.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하겠습니다. 지수와 풍이잖아요. 이게 요 바람은 이제 에너지인데 이게 흙과 물과 불은 이 세 가지는 항상 바람의 요소 에너지를 타고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풍 할 때는 세 가지를 합니다. 부드러움, 그 다음에 물은 이제 스며드는 거죠. 스며든. 그 다음에 불은 따뜻함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람의 손을 만들어야 돼. 스담을 때 따뜻하거나 부드럽거나. 그럼 이것이 이제 그 바람이 일어나면서 몸에 스며들거나 세 가지를 다 선택해야 되고 하나 선택해야 되고 상관없다는. 자, 갑시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가슴에서 연꽃이 봉우리가 쭉 올라가서 정순이 연꽃이 쭉 핍니다. 그래서 간신보살님께서 올라오셔가지고 가부좌를 들고 안고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연상하십시오. 자, 간신보살님 간음의 손으로 자 정수리부터 자, 쓰다듬는데 바람의 손입니다. 자,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을 일으켜서 쓰다듬습니다. 아주 강력한 세찬 바람도 괜찮아요. 자, 정수리를 쓰다듬고요. 그 다음 이마, 눈, 눈썹을 쭉 쓰다듬어 주십시오.
부드러운 감정과 그 다음에 바람을 일으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길을 쓰다듬어 주시고 뒷머리, 목, 어깨까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쓰다듬어 주시고 부드러운 바람을 일으키십시오. 반대로 어깨, 뒷목, 그리고 귀와 광대뼈까지 부드러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쓰다듬어 주고 뒷머리가 애기를 쓰다듬어 주듯이 접촉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은 객관적으로 사물 보듯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코, 인중, 입술까지 쓰다듬어 줍니다. 그 다음에 잇몸과 입 천장, 혀를 전체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다시 입술을, 턱, 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그다음 이제 앞가슴, 명치를 지나서 배꼽의 단전까지 부드러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쓰다듬어 줍니다. 혹시 쓰다듬다가 몸에서 바람 요소가 일어나면은 그 바람 요소를 쓰다듬어도 됩니다. 자, 오른쪽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부드러운 바람을 일으키고 쭉 한번 내려갑니다. 한 두세 차례 하십시오. 그 중간에 무릎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자, 발등을 쓰다듬고 발가락을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십시오. 발바닥, 뒤꿈치, 발목을 쓰다듬어 줍니다. 등가의 장단지 싸움이 쭉 올리고 무릎을 많이 쓰다듬어 주고 허벅지를 쓰다듬어 주시고 엉덩이 양짝을 쓰다듬어 주시고 왼쪽 허벅지에서 발끝까지 미끄럼 타듯이 부드러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쭉 내려갑니다. 접촉할 때 바람이 일어난다고 예상을 하십시오. 자, 발등을 쓰다듬고 발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되 엄지발가락 많이 쓰다듬어 주고 발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바닥, 뒤꿈치, 발목을 쓰다듬고 등가의 장단지 쓰다듬으면서 쭉 올리고 무릎을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허벅지를 쓰다듬고 꼬리뼈 쪽으로 먼저 옵니다. 등짝 전체를 부드러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부드럽게 쓰다듬어 줍니다. 주격뼈 쪽으로도 쓰다듬어 주시고 자, 오른쪽 어깨 겨드랑이에서 허리까지 쭉 담았다 내려갔다 그 다음에 팔꿈치까지 쭉 내려가고 발목, 발등, 손등, 손가락 하나 쓰다듬어 주십시오. 손바닥, 손목 쭉 올라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양쪽 어깨를 쓰다듬고 겨드랑이를 쓰다듬죠.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거기까지 내려갔다 올려. 자, 어깨에서 팔꿈치를 지나서 손목, 손등까지 쭉 내려갑니다. 손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손가락 많이 쓰다듬으시죠. 손바닥을 쓰다듬고 손목을 쓰다듬고 쭉 쓰다듬으면서 어깨까지 올라갑니다. 목을 쓰다듬고 뒷머리, 귀, 그 다음에 뺨과 턱을 쓰다듬으시죠. 입술, 코, 눈썹, 눈도 들어가죠. 이마, 정수리까지 쓰다듬으시죠. 자, 정수를 쓰다듬고, 자, 다시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봅니다. 한 5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그때 알아서 죽기를 치세요. 한 15분 했습니다. 땀나죠? 수행 일리 가져온 사람 없어요? 그건 설부터 는 네. 5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받겠습니다. 손이 예. 막 하다가요. 그거 하다가 잠깐 딴 생각을 갖다가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놓쳤다는 걸 인식을 하면서 바로 다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됩니다. 그 이제 잡념이 생기는 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무엇인지 접촉을 하게 되면 접촉에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요. 거기서 이제 온갖 감정, 생각, 모든 정보가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올라오는 걸 잘 체크해야 돼요. 생각이 일어났다 하는 건 접촉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차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르쳐 주면은 그 올라오는 것을 체크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또 나쁜 것이라 생각하고 생각 안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일어나느냐고 이래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오는 생각을 잘 알아차려서 생각이 매 순간 변한다 하는 알면은 자기 생각에도 이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죠. 그런 이제 몸이 다 사라져버리면은 손이라 하는 방편을 버려야 돼요. 관찰만 하시. 그때 또 방법을 알게 되겠습니다. 또 질문. 손이 막 없어져요. 허공이니까 네. 뭐 들어갔다 나왔다 지멋대로 뭐. 손이 이제 없어지면 안팎이 없이 다. 손이 없어지면 이제 손의 형상을 만들면 더 좋고. 손이 없단 말이에요. 손이 있는데 예. 부드러워 저 이미지가 부드러워 스며든다 이렇게 피부 속에 들어갔다가 이 속에 들어갔다가 몸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내 몸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 느껴져요 그냥 생각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 보는 게 예. 예. 우상 관찰 제대로 해요. 그래서 몸이 막 손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면 뭐 내도 아니고 예. 내 것이 아니라는 아, 인식이 와야 돼. 아, 몸이 내 진짜 몸이 있다면 들어갈 수가 없을 건데 예. 들어가는 보니 이게 몸은 실체가 없구나. 아, 과연 몸을 내라고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예. 살펴보는 거죠. 네. 이렇게 느낌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하다가 느낌이 몸이 빈 상태에서 없다는 게 느껴지나요? 느낌은 제가 알 수 있는 느낌이라 하는 거는 접촉에 의해서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지 네. 접촉이 안 되면 느낌이 안 일어나는 거지. 느낌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느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알아차리고 느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알아차리는 좋아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의식이 깨어나. 휴식하겠습니다.